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민의 대표로서 엄숙히 선서한 헌법 준수의 약속에 따른 결정입니다.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설 명절의 화두는 단연 어지러운 정치 실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민생과 경제, 후손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 웃음보단 한숨이 나온 때죠. 헌법 학계와 정치권은 세계 경제권 10위 대한민국이 국격의 추락을 거듭하는 이유로 낡은 헌법을 꼽습니다. 오늘 현장과 사람은 헌법 개정을 위해 다시 일선으로 나선 노익장, 헌정회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먼저 국정 혼란을 부른 원인이 왜 낡은 헌법에 있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런 나중에. 김 대표는 보고 싶더라. 한번 만납시다. 그럽시다. 회장님은 술을 안 해서 못 만났지. 아니, 네, 술 한잔 하면 되는 거지. 요새 뭐 술 마실 만한 분위기 아니에요. 나는 술 끊었다가 막 12월 3일 이후부터 매일 술이야 지금. 설 명절을 앞두고 모인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치 원로들. 2000년대 초부터 한국 정치를 이끈 내로라 하는 전직 여야 대표와 국무총리, 국회의장 출신 인사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배님들 모이시는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나라가 많이 걱정되는 시기여서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 모임으로 만드셔서 지혜를 모아주시는 건 너무나 감사드리게 생각하고, 국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이렇게 빨리 수습이 잘 안 되고 복잡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헌정의 정대철 선배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헌 논의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불안정성이 워낙 커져서 불안정성을 빨리 회복을 하고, 그리고 또 개헌 논의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또 역할일 것 같습니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꼭 필요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 헌법 개정의 추진 동력을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모든 권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임 국회의장님들이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은 결심만 남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줄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 과정을 확산해 나갈 것이냐, 더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9차 헌법 개정으로 이른바 87년 체제가 들어선 지 37년.
이제는 고칠 때가 됐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한 국민은 60%,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40%는 대통령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자는 의식이 여론 안에서도 팽배한 겁니다. 집권 초기 막강한 권한을 누리다가 후반기로 갈수록 레임덕을 겪고 퇴임 이후엔 새로운 권력의 보복 대상이 되는 추락의 연대기. 대통령의 막대한 힘 때문에 대한민국은 불행한 역사를 반복합니다. 역시 핵심은 승자 독식의 구조를 어떻게 깨느냐 하는 문제다. 대통령제, 단원제, 이러한 승자 독식의 구조를 깨는 개헌과 선거법의 개정이 함께 필요하다는 생각은. 승자 독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화와 타협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5년 단임제하고 결합이 되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5년만 같이 버텨서 한 표라도 이기면 우리가 다 먹는데 무슨 소리야. 이런 식의 정치를 하니까 대화와 타협이 안 되거든요.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던 책임 장관제. 장관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고 자율성을 확대하자는 취지였지만 매 정권 때마다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영향력은 그대로 유지됐고 이러한 제도는 꿈같은 순기능으로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과 강요 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 장관제부터 도입하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 역시 헌법부터 뜯어고치는 일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이 심각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결국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에서 오는 문제고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또 다른 형태의 실패한 대통령이 탄생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국가 미래를 생각할 때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 권력 분산형 개헌이 제일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실종된 벽치, 권력 견제와 균형보단 사생결단의 대치 상황으로 들어간 정치권. 개헌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도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이유. 역시 앞으로 가질 권력을 포기할 수 없어서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한 대통령 선거 전에 개헌은 불가능하다. 정치적인 안정과 지금 우리가 국제 경쟁력 차원에서 대단히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는데 기업과 산업의 안전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대통령의 어떤 지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헌법학계 역시 낡은 헌법을 고치자는데 절실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누구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나는 1년의 형국 속에서 근시일 안에 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 교수님 O 드셨고, 최 교수님 X 드셨는데, 먼저 장 교수님. 지금 48년부터 87년까지 39년 동안 9차례 개정이 됐는데 네. 그 이후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도 네. 시대에 뒤떨어졌다.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안 그래도 헌법 개정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 필요성을 조금 더 자극하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는 근시일 안에 헌법 개정은 지금 어렵지 않을까. 어쨌든 헌법 개정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근시일이라고 했을 때 계엄 사태와 결부해서 그 헌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으로. 정치적 양극화와 팬덤 정치의 폐해, 그리고 실종된 리더십. 모두가 말하지만 아무도 실현하지 못하는 개헌. 대한민국은 7공화국 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비상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까지 어지러운 전국에서 개헌 논의가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1948년 제정 이후 1987년까지 총 9차례에 걸친 개헌 이후 37년간 유지되어 온 대한민국 헌법.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헌법이 작금의 대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점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개헌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설 연휴 직전인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전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약 70%에 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개헌이 필요하나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인 51%로 가장 많았습니다. 개헌이 필요하며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0%,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4%로 나타났습니다. 즉 추진 시기에는 조금씩 의견 차이를 보이지만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다수가 공감한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을 극복할 카드로 개헌을 꺼냈습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던 지난 19일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적기라는 정도를 넘었다며 40년 된 87년 체제가 바뀔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바꿔야지 더 이상 불행한 사태 반복을 막을 수 있는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또한 조만간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집권 여당의 위기 속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개헌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2일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수명은 종말을 고했다며 대통령 임기를 다음 총선 제23대 국회가 출범하기 전까지로 하고 23대 국회 출범과 함께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이 같은 개헌론 띄우기에도 본격적인 개헌 논의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긋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개헌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중심제는 유지하되 대통령 임기를 5년에서 1년 줄이고 대신 현직 대통령이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도록 해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는 제도를 가리킵니다. 다만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는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대선에서 권력구조 개편, 정치 개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 교체를 주장했다며 당시 분권형 4년 대통령 중임제, 책임 총리제를 주장했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대선은 여야 후보 모두 대통령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두자고 약속할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개헌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정국 대혼란 속 불붙은 개헌 논의. 각자의 정치적 득실만 따지기보다는 위태로운 민주주의를 지키고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법률방송 신예림입니다. 기대보다 걱정이 많이 되는 2025년입니다.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 되기도 한데요. 그 능력을 입증할 결과물은 헌법 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을 모시고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헌법적 가치와 국민적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정치권이 어떻게 각성해야 할지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그 정치권의 현 주소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파국으로 좀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야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는데 현 시국을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참 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상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다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첫째 정상화돼야 돼서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국가 지도자가 나타나야 거기서부터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치가 이게 다 죽어서 정치가 실종 내지는 상실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를 살려서 정치가 회복되고 대화, 만남, 대화, 타협, 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 와야 정치가 정상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문하신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와 비슷하고 정치 상실 내지는 정치 실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회복을 해서 정치가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또 정치 분석가들과 학자들하고 해서 4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민주주의에 있어서는 나와 당신이 서로 다를 수 있고 달라야 한다. 영어로 표현해서 agree to disagree, disagree 한다는 것을 agree 해야 된다. 이게 민주사회의 보편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를 수 있고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이런 사회, 다원화된 사회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런 사회를 봐서 정치를 회복시키고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진영 논리 간에 서로 인정과 이해해야 된다. 진보는 보수, 보수는 진보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번에 보면 보수 쪽에서 진보는 이건 항상 그냥 혹시 저 빨갱이 그 종북 세력, 친북 세력으로 뭐 그런 요소가 아주 없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저 전체를 글로 뒤집어 씌우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에 그 계엄한 것도 그런 차원에서 했다라고 자기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진보 쪽에서는 보수를 이건 꼴통 보수다 말이야. 깝깝한 집단이다 이렇게 하는데 서로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서 그리고 어느 때 가서는 진보가 물러나서 국민적 심판을 받으면 보수가 들어설 수 있고 보수가 그랬다면 다시 진보가 들어설 수 있는 대안 세력, 대체 세력으로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하는 것은 힘의 논리를 너무 쉽게 써. 지금 야당은 다수결의 원칙을 그냥 쩍하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다 통과시키고 여당은 비토 파워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거기다가 또 탄핵까지 해서 탄핵을 32번 했다고 그러고 잠깐만요. 탄핵이 32번 한 30회라고 그러고 비토도 몇 회인지 한 30회 된다고 그럽니다. 이건 제가 정치 50년 하는 동안에 탄핵은 딱 한 번밖에 보지 못했었고 노무현 시대 때 거부권 행사는 그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는데 이게 상시화되어 있고 상습화되어 있어서 이것도 자제해서 마지 못할 때만 하고 대화, 협상을 통해서 서로 사전에 조율해가는 정치를 이루어져야 된다. 네 번째는 대통령 책임자에서는 대통령의 책임과 소명이 큽니다.
대통령이 앞장서서 야당이나 야당 의원들이나 야당 대표 그리고 시민 대표나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의견을 조정해내서 결국 대통령이 궁극적인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책임을 느끼면서 정치를 회복시키고 상생, 협치, 통합의 정치로 이끌어 가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역할이 크다. 그런데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야당 대표를 딱 한 번 만났던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수시로 정말 한 달에도 한 번, 두 번씩 만나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참 안타까웠고 정치 친화적으로 되지 못하고 정치 경험이 없는 분들이 들어서면 이런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전부 이렇게 정치 상실 소멸이 되는 상태인데 옛날보다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야 뜻있는 국민 또 선배들인 우리 헌정회 부터렉도 정치를 회복하도록 충고하고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개헌과 관련한 질문 드릴 텐데요.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 요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헌법 1조가 무색할 정도로 특히 민주공화국에서 민주만 남고 공화라는 단어는 좀 빠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분열과 갈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된 대한민국을 위해 헌법 개정은 더욱 시급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헌정회는 이 원포인트 개헌을 계속해서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헌정회가 정리한 그 개헌안의 골자는 어떻게 되나요? 예, 개헌안의 골자는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권력 구조에 관한 것입니다. 권력 구조에 관한 것은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각 책임제로 갈 수 있느냐, 또 하나는 이원정부제로 갈 수 있는 거냐. 이원정부제 플러스 4년제 중임이 그 달라붙는데 그건 뭐 큰 요소가 아닙니다만 하여간 5년 단임이라는 것과 4년 중임제가 조금 더 다른 것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합해지는 것으로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내각 책임제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적 정서가 아직 거기까지 따라오질 못해서 국민 투표로 결국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원정부제 플러스 4년제 중임제가 권력구조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헌정회에서는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좀 그런 것 좀 전해주시죠. 어떤 의견이 나왔냐고요? 예, 헌정회 안에서도 이제 뭐 거의 헌정회 안에서는 이원정부제 4년 중임제가 거의 공론화됐습니다. 물론 저처럼 또 내각 책임제를 좀 강력히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국민적 요청과 정서가 맞질 않아서 그저 참고 다음 기회를 본다 이런 정도일 것입니다. 혹시 5년 단임제 지금처럼 유지하자 이런 그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고. 네, 그리고 그 헌정의 의사를 또 피력하는 동시에 이 개헌을 독려하기 위해서 여야 정치권 대표를 또 만나거나 또 연락하시거나 접촉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헌 의지를 좀 엿보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지금 여당이 지금 여야가 좀 불분명해졌습니다만은 여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네. 헌정회 임원들하고 만나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빨리 원포인트로 탄핵 재판 전까지 다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동의를 받았고 자기들도 적극 찬성하고 도리어 권력 구조뿐만 아니라 가능하다면 광범위하게 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단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저희들이 만나서 토론하자는데도 차일피일해서 지금 열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 또 기타 의원들하고 지금 만나서 그
민주당도 개헌에 좀 동의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만나게 좀 어레인지를 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는 중간인데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거기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몇 차례 만났습니다. 최근에는 1월 14일에 국가 원로들이 국회의장 출신 5분, 국무총리 출신 5분, 저처럼 양당 대표였던 분 5명, 그날은 12명밖에 안 나오셨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정이 바빠서 잠깐 와서 인사를 하면서 개헌의 필요성은 자기도 공감한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국회의장을 더 한 번 더, 한두 번 더 만나서 여야를 소집을 해서 여야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개헌하겠다는 동의를 전제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회의장이 주선해서 여야 협의체를 해서 개헌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작정입니다. 회장님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개헌 같은 거에는 되게 동의를 하고 그러셨던 걸 알고 있는데 혹시 전직 대통령분 전직 대통령이 1987년 이후 38년 동안에 거의 예외 없이 헌법 개정의 가능성과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 공감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공약까지 걸은 게 대부분이고 공약까지는 안 걸더라도 대통령 되면 반드시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전원이 여태까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울 뿐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 전에 이것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거 38년 동안의 집권자들이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믿고 그렇게 밀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다면 전직 대통령들도 만나서 이렇게 좀 개헌 설득을 하십니까? 뭐 가능하다면 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단체가 있고 시민단체들 대표들과 만나서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의 절박성을 공유하고 그분들과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뭐 가능하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지금 대선 전까지 국민운동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또 아니면 뭐 서명운동이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얼마 시간이 안 남아서 지금 절박해서 그냥 움직이고만 있는 중간입니다. 네. 자, 다문화, 기후변화, 인공지능 등 이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헌법은 바뀌지 않고 40년 가까이 지금 낡은 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공화국의 시작을 알릴 개헌안에는 어떤 내용이 또 담겨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짧은 기간 내 대선 전에 지금 대선보다 아무리 많아야 6개월이고 한 4, 5개월 내에 여야가 합의를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헌개헌 후 대선에서는 원 포인트로 그게 국가 권력 구조만 갖고 그리고 그것도 60일 내지 한 70일 많아봐야 90일 사이에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헌에는 다양 무슨 헌법 전문이라든가 기본권이라든가 다문화 관계라든가 무슨 블록체인이든가 AI죠. A1이 아니라 AI 그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한 세상 변화를 따라가는 헌법을 만들기에는 이번에 좀 성급하다. 이거는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후에 점진적으로 해서 2026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저희들이 좋겠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지금 현 대통령 수사와 탄핵 심판 이런 사태를 보면은 이 개헌이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어떻게? 지금 물론 이제 그게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개헌은 첫째는 국민적 요청입니다. 국민이 적어도 6할 내지 7할 60% 내지 70%가 개헌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거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이번에도 또 5년제 단임제로 해서 제왕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같은 양반들이 가만히 있다가 또 나타나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해서 나라의 민주주의를 망치게 하는 경우는 전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필요성을 느끼고, 세 번째는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절박하고 가장 큰 정치 개혁이 개헌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치 개혁 내지는 지금 정치가 실종된 것을 개헌을 통해서 정치 회복시키고, 그래서 민주적인 정치 운영을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과 절박성이 있기 때문에 개헌은 반드시 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이 있고 이런 공감대가 있다라는 거, 국민과 여야 정치인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회장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개헌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이 너무 이 전국 주도권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있어서 이 개헌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요?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과거에는 개헌을 아주 열심히 하겠다 그래 놓고 지금 권력이 가깝게 오니까 조금 멈칫멈칫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권력 잡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개헌하다가 시간을 놓치지 않겠는가, 또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겠는가, 또 개인 대표의 사법적 리스크가 있어서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 요청,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 그리고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정치 개혁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고, 과거 38년의 경험을 통해서 못 이루는 개헌을 대선 전에 이루어내도록 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랑 원래 친분이 있으셨던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표 저번 대선 때는 제가 도와드리고 그러는데, 지금은 제가 헌정회장은 당적을 못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탈당을 했습니다만, 제가 뭐 민주당만 쭉 하던 사람이라 친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뭐 나눠도 봤던 사람들입니다만, 지금 어려움을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만 어떻게 결단을 내느냐, 결심하느냐에 개헌의 향방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영세 대표님이랑은 좀 원래 좀 알고 계셨나요? 권영세 대표는 뭐 그렇게 깊이는 알지 못했습니다만은 대학교 후배고 또 정치하면서 여기저기서 만났으니까 거기도 다 잘 압니다. 서로 다 잘 알아서 이번에 뭐 알고 모르고 간에 만나니까 딱 공감대가 서서 긴 얘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리어 더 하자. 이번에 권력 구족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단시간 내에 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이 깜짝 놀랐죠. 그러다가 진짜 이거 민주당이 요구하는 이거 단시간 내에 할 수 못하는 상황으로 간다면 민주당 설득이 낮아지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뭐 이렇게까지 됐었습니다. 예. 그 연립정부와 거국 중립 내각을 또 기치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이 개헌이 된다면 현재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여야 대권 주자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대통령 후보 말씀하시는 데는 민주당은 거의 이재명 후보로 굳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고, 단지 그가 사법 리스크로 혹시 출마 못하는 경우에는 예컨대 김동연 경기지사라든가 김부겸 전 총리 등이 거론되고, 또 전라북도 김광현 지사 같은 분도 또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서울시장의 오세훈 시장, 대구시장의 홍준표 시장 있고,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 그다음에 유승민 의원, 또 여자 의원 나경원 의원 등이 이제 거론되고, 최근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서울대학교 전 총장인 성낙인 총장을 교섭한다 이런 것이 어떤 지상을 통해서 봐서 이것도 신선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김문수 김문수 대표도 자청 타청으로 지금 요새 최근에 여론이 상당히 좋아서 새롭게 등장되고 있는 후보다 이렇게 라이징 스타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차기 대권 주자에게 있어서 덕목이 필요하다면 어떤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함성득 고려대학교 대통령학을 전공한 분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5가지를 들이댔어요. 첫째는 선택과 집중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정책 몇 가지만 내놓고 이거 하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의 실패를 피하기. 그런데 그 내용은 지역 편중주의, 지역 감정을 없애야 되고 권위주의를 없애야 된다. 이게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전직 대통령과 친화적으로 나가야 된다. 꼭 뭐 전직 대통령을 다 내용을 다 자기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좋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안 되는 것은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건 이래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번째는 인사가 만수다. 인사를 잘해야 대통령이 성공한다. 다섯 번째는 입법의 달인이 돼야 된다. 행정의 달인이 아니라 정치의 중심을 중심축을 국회로 갖고 와서 국회에서 대화 타협하고 행정명령 통제 이런 것이 아니라 대화 타협 이런 것으로 해서 정치적 조종자가 돼야 되고, 일방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 면을 다 둘러서 포용할 수 있는 폭넓은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잘할 수 있는 지도자가 덕목을 갖추게 된다 그러는데, 또 한편 대통령 평가위원회라는 2002년대 그런 기관에서 대통령은 이래야 된다. 5가지 덕목을 내놨는데, 하나는 비전 제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비전을 갖고 뭐 당연하죠. 그다음에 인사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건 다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어려운 시대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도 위기 관리를 못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네 번째는 정책을 잘 결정하고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그것도 민주적인 정책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능력을 4가지로 해놓고 나머지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많이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평가 기준과 덕목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장님 얼마 전에 간담회 2차 간담회 하셨을 때 제가 식사 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국민운동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국민운동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개헌운동으로 국민운동은 좋죠. 이거 사실 국민적 지지가 60, 70%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국민운동 내지 국민서명운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 6개월만 돼도 좀 끌고 나가는데 여기 3, 4개월 하는데, 여기서 국민운동하고 뭐 이거 조직하다가 그만 원님 다 지나갈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제일 그게 힘있고 좋은 운동입니다만은 지금 함부로 저희들이 뛰어들지 못하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언젠가는 이제 헌정 회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직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한 3,500여 명이 됐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은 1,400명이 남아서 300명은 현역 의원이고 1,100명, 1,100 몇십 명은 헌정회원입니다. 그래서 다 국회의원을 지난 분은 다 헌정회원이 되고, 이게 준공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옛날엔 친목만 얘기했는데 제가 헌정회장 돼서는 국가 최고 원로 기관으로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정치에 뛰어들지는 않지만 정치 후배들한테 충고와 진언과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정책 대안도 낼 수 있는 그런 기관을 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들어서도 그냥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개헌도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헌운동의 특위위원인데 특위위원장까지 맡았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대표도 나중에 헌정 회원이 될 텐데. 그렇죠. 끝까지 회장님 말씀 안 듣고 그냥 회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재명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어요? 이거 뭐 이재명 대표님 뭐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듯이요. 다시 말씀드리다마는 국민적 요청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국가 100년 대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정치 개혁이라는 걸 아시고, 그리고 이런 좋은 것을 이재명 대표가 도리어 앞장서서 이루어내서 개헌을 달성해서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정말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2월 4일 날 설 명절 끝나고 나서 3차 간담회 좀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좀 어떤 내용? 예, 그때는 바로 두 가지를 할 작정입니다. 하나는 개헌 문제로 좀 더 박차를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야를 아니면 국회의장을 우리가 요청하고 함께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좀 구체성 있게 개헌 추진 방안을 의논하고 제안드릴 생각이고, 또 하나는 정치가 상실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상생, 협치, 통합의 형제를 이끌 수 있도록 아까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를 충고도 하고 진언도 하고 유도도 해서 정치가 회복시키도록 정치 원로들이 같이 논의할 작정입니다. 조금씩 규모가 좀 늘어날 작정입니다. 지금 전직 총리들 또 민주당 쪽은 많이 왔는데 국민의힘 쪽 옛날 민정당 공화당 쪽이 좀 적어서 그쪽을 좀 뭐 예를 들면 정의와 김영호 이런 의장들이 외국 여행 중이라 아마 김영호 의장이 2월 초선에 2월 중순에 들어온지 하여간 그래서 그쪽 분들이 더 많아야 균형이 좀 더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좀 더 넓혀갈 작정입니다. 회장님,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에 정대천 이 이름이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어떤 역할을 하실지. 글쎄요. 제가 시대적 소명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하나는 경제를 더 성장시키고 양극화를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 세 번째가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로 갈 수 있는 길, 이게 시대적 소명입니다. 정치인들이 이 세 가지 시대적 소명을 잘 항상 머리에 두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깜냥으로 민주화하는데 저도 역할을 한 몫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통일 내지는 남북 평화 공존을 위해서 제가 세미나만 지금 200여 회 했습니다. 200여 회 해서 계속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실 것이고, 혹시 기억된다면 그 사람은 그래도 비교적 정의롭게 정직하게 남을 위해서 살라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할 일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헌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헌을 통해서 다시는 이런 이번 윤석열 대통령처럼 제왕적 대통령이 나오지 않고 민주적인 정부와 민주적인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후배들이 잘 정치할 수 있도록 풍토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 저의 포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한 말씀 해주시면. 전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하고 싶습니다. 그 시청자들도 그렇게 정치인들을 보시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시대적인 소명을 잘 갖고 시대적인 소명을 추적할 수 있는 정치와 정치인이 되도록 감독, 감시하고, 정치인들은 늘 그 마음속에 둬야 된다. 아까 얘기하듯이 이 시대의 큰 소명은 민주주의를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일,
경제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양극화를 극복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극복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세 번째는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궁극적으로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일. 이게 시대적인 큰 정치적 소명입니다. 이 정치적 소명을 얼마나 정치가 잘 다루고 열심인가, 또 정치인이 스스로 이러한 정치적 소명에 얼마나 열심이고 잘 일을 하는가, 위를 위해서 일하는가, 이것을 노력해야 되고, 국민도 이런 소명을 갖고 소명을 대입해서 그 정치인의 평가와 정치 평가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헌정 회장님 모시고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헌정의 개헌 행보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